자, 이거 상세 페이지 한번 만들어봐. 야, 이거 이번에 기획전 한번 참여해봐. 이렇게 시키기만 해요. 그러면은 리스펙이 나올까요? 저 같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쟤는 뭐 일 시작하실 때 30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돈은 계속 나가셨을 테고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업하면서 하셨나요? 1년차 때 맞습니다. 1년차 때 본업으로 했고요. 제가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투잡으로 했어요. 왜냐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이제 고정 수익으로 좀 무마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대출 있잖아요. 이율이 되게 낮은 대출인데 한 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500만원 플러스 고정 수익 그리고 정산되는 금액 그런 걸로 메꾸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500은 매출이 좀 나신 상태부터 하셨나요? 만약 맞으시면 몇 달 차 때부터 수익이 나셨나요? 수익은 제 첫 달에 매출이 한 40몇만원 났었어요. 그리고 둘째 달에도 한 100몇만원 났어가지고 셋째 달에 첫째 달, 둘째 달 그 매출을 증빙하면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니까 500만원만 좀 부탁드린다 해서 받아냈습니다. 대표님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특허 제품 한 개만 판매 중인데 현재 거의 지인 찬스밖에 온라인 판매가 안 되어서 광고도 해보고 상세도 계속 디벨롭 중인데 판매가 안 되네요.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카테고리 최적화해서 중소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특허 제품 한 개만 판매 중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상세도 계속 디벨롭 중이고 카테고리 최적화해서 상위 노출도 되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품이 한 개면 기회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도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제품이 별로였을 경우 어떠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이 어떤 제품인지 보진 못했지만은 이게 제품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기회가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수요 조사를 하죠. 그래서 키워드를 찾잖아요. 키워드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에 맞는 제품을 구해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품 한 개가 픽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경우는 뭐 여러가지 마케팅을 진행해 보겠죠. 첫 번째 뭐 릴스, 쇼츠 이런 것도 있겠고, 두 번째 네이버 광고도 있겠고, 세 번째 뭐 GFA도 있겠고, 네 번째 틱톡 광고도 있겠고, 다섯 번째 메타 광고도 있겠죠. 자, 이런 걸 다 했을 때도 효율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포기하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상품으로 넘어갈 상품이 없잖아요. 제품 한 개로 픽스가 돼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판매될 확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상품 가지수를 좀 늘리셔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광고 도구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5가지 일단 다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에 3개에서 5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일으키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류 시스템 개편입니다. 1.5배에서 2배 사입을 통해서 당일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일 출고가 이 배지가 되게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3일치로 했을 때 15개잖아요. 그래서 한 20장 정도를 사입을 하셔가지고 12시 이전 주문권 당일 출고 해서 리디캔버스에서 배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단에다가 박아두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일 출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설정할 때 보면은 수량을 올릴수록 할인을 먹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한 장 살 때는 19,800원인데 두 장 살 때는 29,800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해서 객단가 자체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상품으로 객단가가 늘어나니까 주문이 한 개 들어올 게 2개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비 증액이 있죠. 광고비 증액. 예를 들어서 내가 CPC 단가를 240원에 해놨다면 요거를 뭐 한 320원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봤을 때 전환이 많이 되는지 클릭이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하루에 꾸준하게 3개에서 5개가 들어오고 있다면 광고비를 올렸을 때도 아마 그대로 반응이 잘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로 부스터를 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구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의류 쇼핑몰이면 사무실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연광이에요. 자연광. 이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이폰에서 나침반을 켭니다.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서 나침반을 이렇게 펴요. 이 창 쪽으로 나 있는 이 방향이 남쪽이다 또는 남동쪽이다 또는 남서쪽이다 하면은 거기는 오케이예요. 이거 못 보고 가면은 큰일 합니다. 계약
계약 덜컥 해버리면 2년은 거기 묶여 있어야 돼요. 자연광을 보시고요. 그리고 층고가 높은지를 봐주세요. 이 층고라 하면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기에 층고, 복층 한 개를 써도 될 만한 높이가 맞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 통유리로 된 창이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완전 통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자연광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사무실을 못 구하신 대표님이라면 들어갈 때 창의 크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핵심 꿀팁입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엘베가 있는지 없다면 몇 층인지 봐야 돼요. 제가 지금은 기획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원래 이제 물류도 있었고 기획도 있었고 이제 둘 다 합쳐져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엘베가 없는데 2층이에요. 이러면은 사입 삼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주문건이 되게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억대가 넘어가면은 하루에도 들어오는 대봉 수가 엄청나요. 근데 그 대봉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사입 삼촌이 못 올려줍니다. 올려준다 한들 이제 추가 요금이 또 발생하고 추가 요금을 드린다고 해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사입 삼촌이 힘들어하면 누가 해야 돼요? 저희 직원분들이 해야 돼요. 직원분들 허리 아프다고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베가 없는데 2층은 피해 주셔라. 그래서 물류랑 스튜디오랑 같이 쓰실 거면은 1층을 추천드려요. 1층. 엘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엘베 있는 곳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1층으로 가면은 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저희 물류 사무실은 상권이 되게 안 좋거든요. 원룸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되게 싸요. 43평인데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제가 이제 그 주변에 비해서 싼 데를 구했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상권이 그렇게 안 좋아도 되잖아요. 그죠? 구석에 숨어서 해도 되니까. 다섯 번째, 계약 기간.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할 수 있으면 1년씩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쇼핑몰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터졌을 때가 문제예요. 터졌을 때 물류 공간이 갑자기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필요한데 계약 기간이 2년이면은 저거를 빼려면은 엄청나게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하나 더 구해야 됐어요. 저처럼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좀 미리 방지를 하려면은 계약 기간을 1년씩 가능한지 좀 여쭤보시고 1년씩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직원 뽑을 때 꼭 봐야 하거나 직원 관리할 때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궁금해요. 직원 뽑을 때 저도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신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죠. 그 다음에 교육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이 쉽기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웹디를 한 명 뽑았어요. 근데 이 웹디가 원래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 웹디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쇼핑몰에 느낌이 많이 묻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쇼핑몰은 우리 쇼핑몰만의 느낌이 있는데 그 전에 쇼핑몰하고 섞이면은 이게 느낌이 살짝 밍밍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싸리 신입을 뽑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직접 상세 페이지 촬영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대표님께서 직접 할 수 있어야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완벽하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경력직을 데리고 와도 교육을 할 수 있죠. 근데 경력직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을 뽑아서 그 신입을 완벽하게 교육해서 우리 옹크트리만의 이런 색깔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은 뭐냐면 교육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교육이 되면요 리더십도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왜냐면은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서로 주고받고 배움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관계에서는 리스펙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내한테 알려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만 툭툭 시켜요. 야 이거 상세 페이지 한번 만들어봐. 야, 이거 이번에 기획전 한번 참여해봐. 이렇게 시키기만 해요. 그러면은 리스펙이 나올까요? 저 같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쟤는 뭐 일만 시키고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좀 그렇죠. 근데 A부터 Z까지 대표가 붙어서 이렇게 쭉 알려준다면은 리스펙도 묻어 나올 거고요. 느낌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거고요. 인건비도 좀 아끼실 수 있을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 그래서 직원 뽑을 때, 직원 관리할 때 팁은 신입을 선호하고 대표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